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70대 박모 씨는 수술 일주일 전 이 방법을 알고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다니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수술 없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정형외과에서 수많은 무릎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수술대에 오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무릎 통증 환자의 70%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김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씨는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뻣뻣해서 걷기조차 힘드셨죠.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수술 후 재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도 하십니다.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사라졌고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연골 상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이 왜 아픈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무릎이 멀쩡하고 어떤 분은 걷기조차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의 차이입니다. 무릎 관절은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만 있을 뿐이죠. 이 약한 관절을 보호하는 게 바로 주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줍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하면 모든 충격이 연골로 직접 갑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이 빠르게 닳는 거예요. 70세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60대 후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먼저 근육을 키워보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드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조차 버거우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덜 아팠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100m를 걷는 게 편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1km를 걷고도 무릎이 멀쩡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가슴에 모은 채 천천히 일어나세요. 3초에 걸쳐서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역시 3초에 걸쳐서요. 이걸 5번만 하세요. 처음엔 너무 힘들 겁니다. 괜찮아요. 3번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5번이 가능해집니다. 2주일이 지나면 10번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20번도 거뜬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2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바닥에서 15cm만 올리면 됩니다. 5초간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하세요.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벅지, 근육은 확실히 강화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80%가 이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봤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주저앉으세요.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만요. 그리고 5초간 버티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5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조금 힘듭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먼저 앞에 두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신 후에 시도하세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되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kg 늘어납니다.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15kg의 추가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68세 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키가 160cm인데 몸무게가 75kg이었습니다. 표준 체중보다 15kg이나 많았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100m도 못 걷고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먼저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고 기름진 음식을 줄였어요. 간식도 끊었습니다.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많이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든 거예요. 200m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체중을 10kg 줄이자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1km를 걷는 게 가능해졌어요. 체중만 줄였을 뿐인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물론 동시에 근육 운동도 했습니다. 근육 운동과 체중 감량을 함께하니 시너지 효과가 났죠. 음식도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거죠. 이런 생선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주범이 바로 염증이거든요. 콜라겐도 중요합니다.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이에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닭발, 돼지 족발,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더 갑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얼굴과 팔이 햇볕에 노출되도록 하시고요.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슘도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칼슘이 많습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좋습니다. 하루 우유 한 잔, 요구르트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설탕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설탕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걸 줄이셔야 해요. 술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맥주는 요산 수치를 올려서 관절에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도 줄이세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습니다. 무릎도 부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을 덜 쓰세요. 일상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쪼그려 앉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무릎에 정말 안 좋습니다. 양변기를 사용하시거나 좌식 변기를 쓰신다면 의자를 두고 앉으세요. 텃밭 일을 하실 때도 쪼그려 앉지 마시고 작은 의자를 가져가서 앉으세요. 무릎을 꿇지도 마세요. 마루 닦을 때, 걸레질할 때 무릎을 꿇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무릎에 무리를 줍니다. 대걸레를 사용하시거나 꼭 무릎을 대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계단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에 가는 충격이 체중의 3배나 됩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세요. 난간을 꼭 잡으시고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굽이 3cm 이하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최고입니다. 신발 깔창도 중요해요.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사용하시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잠자리도 신경 쓰세요. 너무 푹신한 침대는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한쪽 옆으로 돌아 누운 후에 일어나세요. 무릎을 먼저 침대 밖으로 내리고요.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목욕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무릎 통증이 완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하루 15분 정도 40도 물에 담그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하세요. 따뜻한 팩을 무릎에 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단, 무릎이 부었을 때는 냉찜질을 하세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 대세요. 마사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허벅지 근육도 마사지하세요. 근육이 뭉치면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손으로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루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모든 무릎 통증을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첫째, 연골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뼈와 뼈가 직접 닿아 있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체중을 줄여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휘어진 경우입니다. O다리나 X다리가 심하면 무릎의 한쪽만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절에 물이 계속 차는 경우입니다. 물을 빼도 계속 차고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해 보세요. 6개월이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73세 강 씨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양쪽 무릎이 다 아파서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쪽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 씨는 고민 끝에 수술을 미루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운동하셨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와 누워서 다리 들기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변화도 없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덜 아팠어요. 석 달이 지나자 100m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4개월째에는 500m를 걸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1km를 걷고도 무릎이 멀쩡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해진 겁니다. 강 씨는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수영도 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산을 타고 어떤 분은 걷기조차 힘듭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서 5번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5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TV 광고 시간보다 짧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아요. 이 시간을 투자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세요. 운동하고, 체중 줄이고, 식습관 바꾸고, 생활습관 개선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의 70%는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운동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요. 친구와 약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통화해서 운동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하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눈에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연속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뿌듯합니다. 한 달 채우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통증 점수도 기록하세요. 10점 만점으로 오늘 무릎 통증이 몇 점인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걸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완전히 쉬지는 마세요.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에 좋습니다.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근육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아프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더 빠지고 무릎은 더 나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술 없이 오십견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